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경남은 50개 세부 사업에 11개 핵심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사업 내용과 기대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이 민주당과 21대 국회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내년 국비 확보와 현안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7년 만에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 확정됐습니다. 주민 스스로 마련한 방안에 김경수 지사는 누가 와도 뒤집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통영 가두리 양식장 지적장애인 사건을 비롯해 장애인 착취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와 대책이 시급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경남에는 50개 세부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해안권을 연계한 광역 관광벨트를 중심으로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공동체를 추구할 수 있을지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73년 개통된 남해대교. 남해와 하동을 연결하는 660m 길이의 우리나라 최초의 현수교로 오랫동안 문화교류의 통로 역할을 해오며 당대 최고의 여행지로 꼽혔지만 최근 노량대교가 개통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리주탑 경사면 오르기와 번지점프, 해상카페 등 남해대교를 체험 관광 자원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정말 이색적인 관광 자원으로 개발을 하면은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런 관광 명소로 재탄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우남이 만나는 섬진강에는 문화예술벨트가 조성됩니다. 섬진강의 자연과 전통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해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협력 체계를 만듭니다. 남도 이대교와 동서 해저터널 건설, 섬진철교 재생사업 등 동서 간의 동반 성장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경남에는 모두 50개 세부 사업에 11개 핵심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광역도로와 철도망 등 교통 네트워크로 남해안의 광역관광 루트를 연결하고 조선과 화학, 철강 등 주력 산업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게 됩니다. 남해안 우리 동서 지역 발전에 대한 어떤 기틀을 마련하고 이래 또 우리 경남도의 해양관광 산업의 어떤 새로운 신성장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수도권에 편중된 국토개발 구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연환경과 산업 여건 등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경남과 부산 전남이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공동체로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토 성장 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경남도와 부산, 울산이 내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민주당과 21대 국회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부울은 지역 균형 발전의 시급성을 강조했는데 특히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첫 민주당 광역시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내년 국비 확보를 비롯한 지역 주요 현안을 듣는 자리로 지자체 중 부울경이 가장 먼저 초대됐습니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김해 신공항 검증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열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의 동남권 관문공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부산시는 2030 엑스포와 연계한 가덕 신공항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핵심적인 내용이 공문이나 이런 들어가면 빨리 신속하게 공항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공항과 동성로 엑스포가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경남도 역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항과 공항 엑스포가 연결될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그런 생각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이 공항과 연결된 항공 항목이 유성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부산 민주당도 지난 총선 PK 지역 민심을 중앙당이 제대로 읽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가덕으로 입지를 확정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협의체 구성 등 검증 이후 후속 조치도 시급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당의 당력을
집중해 주십사. 이해찬 당대표는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안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며 부울경이 함께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권을 만들어가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가시티 공약은 부울경을 수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고.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신공항 문제 외에도 뉴딜 사업과 광역교통망 조성 등 내년 국비 확보가 필요한 30건의 핵심 현안을 설명하고 여당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오늘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경남 지역 낮 기온 3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후덥지근하겠는데요.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 실제 느껴지는 더위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21도, 진주도 2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28도, 진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대기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소나기 소식이 잦은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 거창, 함양 등 경남 내륙에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입니다.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오늘 어제와 비교해 2에서 6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2도, 거제 2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30도, 창녕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0도, 산청 2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30도, 합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경남 북서 내륙에 소나기가 한 차례 더 오겠고요. 주 후반에는 장마 전선이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진주의료원이 폐업한 지 7년 만에 서부 경남 공공병원 설립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7개월간 주민들이 직접 토론을 통해 마련한 이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는 누가 와도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서부 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도민 참여단이 공공병원 신설과 취약 지역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담은 합의문을 김경수 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도민 참여단은 압도적인 다수가 공공병원 신설 필요성을 지지한다며 후보지로는 진주 정촌면 옛 이하 초등학교, 남해군 남해대교 노량 주차장 일원,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일원을 순위 없이 추천했습니다. 진주의료원이 폐업한 지 7년 만에 공공병원 설립을 확정한 겁니다. 진주와 사천, 남해와 하동, 산청 주민 각 20명씩 모두 100명으로 꾸려진 도민 참여단은 지난 7개월간 토론 과정에서 수기 민주주의를 실천했다는 평가입니다. 주민들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별로 얽힌 이해관계를 토론과 협의를 통해 극복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문을 도출했습니다. 특히 지역민 스스로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마련한 첫 사례로서 의미가 큽니다. 이 도민들이 이 자신들의 삶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직접 결정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건강의 주체, 주인이 되었다. 이런 의의가 있고. 도민 참여단의 결정에 대해 김경수 지사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새로 정치적인 변화가 있더라도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이렇게 결정난 결론은 절대로 뒤집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공병원 조기 신축을 위한 민관 공동추진기구 구성 제안에 대해서도 경상남도는 당연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도민들이 합의해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후 실행 과정도 민관의 거버넌스로 시행되어 갈 거다라고 하는 것. 한편 경상남도는 가장 어려운 관문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중앙부처와 협의해 공공병원 조기 착공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최근 통영의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지적 장애인이 무려 19년 동안 폭행과 착취를 당한 사건 보도해드린 바 있죠.
이런 사건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만큼 장애인 인권단체는 당국의 실태 조사와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년간 통영의 한 섬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물고기 사료 관리 등의 일을 해왔던 지적장애인 39살 A씨. 가로 6m, 세로 3m 크기의 컨테이너에서 쪽잠을 자며 지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A씨에게 돌아온 건 업주의 폭행과 폭언. 이 사실을 주변에서는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그러다 지난 2월 A씨의 동생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돼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잘해줄 거라는 말을 듣고 갔는데 실제로는 월급도 받지 못하고 폭력도 당하고 19년간 탈취를 당하게 됐습니다. 결국 업주 58살 B씨는 구속됐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김해의 한 제조 공장에서 업주가 15년간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과 장애인연금을 가로챘는가 하면 합천에서도 지적장애인에게 7년 동안 수천여만 원의 임금 등을 주지 않던 농장 주인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의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발달장애인분들이 성인기에 이르렀을 때 어디 가실 데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경상남도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까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정당하게 권리를 처우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인권 유린도 하고 폭행도 하고 있는지 이는 전수조사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요. 그다음 장애인 고용공단이나 경남도청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더 늦기 전에 발달장애인의 전수조사와 함께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함안군 청년협의체 발대식이 오늘 오후 3시 함안군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진주시립 연암도서관 개관식이 오늘 오후 3시 진주시립 연암도서관에서 개최됩니다. 상반기 공약 및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회가 오늘 오후 3시 통영시청 강당에서 열립니다.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추진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거창 승강기 안전기술원에서 있습니다. 경남 찻사발 전국 공모전 및 초대전이 오늘 오후 5시 김해 문화의 전당 윤슬미술관에서 펼쳐집니다. 경상남도는 가두리 양식장 지적장애인 사건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수산 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해상 가두리 등 수산 분야 인권 사각지대로 알려진 업종에 대해 폭행, 폭언, 임금 체불이나 갈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합니다. 육지와 떨어진 해상 가두리 등에는 1,7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합니다. 개정안은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경비원 등의 인권 존중 의무를 신설했고 감염병 방역 대응을 위한 생활방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키는 등 모두 70개 조항이 신설되거나 개정됩니다. 경상남도는 합천군 쌍백면과 삼가면 일원 경남 서부 일반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를 오는 2022년 7월 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경남 서부 일반 산업단지는 경상남도와 합천군, 한국남부발전이 MOU를 체결하고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 산업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어제 하동공원에서 상상도서관 건설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상상도서관은 국비와 군비, 민자 등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지상 4층 건물에 북카페와 열람실이 배치되고 옥상에는 섬진강을 조망할 수 있는 경사진 계단 형태의 정원과 전망대가 건립됩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 피해 회복을 위해 도내 전통시장 96곳에서 대대적인 소비 촉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정육과 과일 등 주요 품목 할인과 함께 시장 특색에 맞는 경품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18개 시군 62개 전통시장에서 5만 원 이상 구입하면 온누리 상품권 5천 원을 돌려주는 페이백 행사도 진행합니다. 김해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을 돕기 위해 상반기 1,200억 원에 이어 하반기에 경영안정자금 6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2.5%의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은 0.5% 높은 3%의 이자를 지원받게 됩니다. 창원시가 다른 지역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주는 지원금 총액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고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상시 직원 150명 이상을 새로 고용하는 기업엔 최대 1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시는 기업 투자 유치 조례안을 전부 개정해 공격적인 기업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섰으며 공장을 신설 증설할 때도 최대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어제 오전 밀양시청에서 민선 7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남은 임기 동안 젊고 활력 있는 경제도시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나노 명품 스마트 산단 조성과 스마트 6차 농업수도 도약, 청정 영남 알프스 관광 매력도시 조성을 3대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 공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된 이찬호 전 창원시 의회 의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월 말 보건소에서 작성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서 촬영본을 가족이 사용하는 단체 대화방에 공유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는 오는 17일 열릴 전망입니다. 창원지법 형사 7단독 박규도 판사는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범죄 수익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거제와 통영 사이 견내량 해역에서 미역을 채취하는 방식인 돌미역 트리떼 채취 어업을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돌미역 트리떼 채취 어업은 트리떼라는 긴 장대로 물속의 바위에 붙은 미역을 감아 올리는 전통 방식으로 거제 광리마을과 통영 연기마을 주민들이 어선 50여 척을 이용해 전통 방식으로 어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 용지호수공원에 띄워 운영하는 보트형 레저 시설인 무빙보트의 탑승객이 이달 중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시에 따르면 어제 기준 무빙보트 이용객 수는 9만 9천 명으로 일주일에 평균 300에서 400명이 이용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달 중 이용객 수가 1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기념해 한 달간 탑승료가 20% 할인됩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